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복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장미아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조선 한 시절에 어진 마음씨의 사대부가 마님이 계셨습니다. 이름하여 춘이라 불리던 그녀는 봄날의 꽃처럼 아름다운 얼굴에 맑은 호수 같은 눈동자를 지니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녀의 운명은 차가운 겨울바람처럼 매섭게 바뀌고 말았습니다. 지아비의 억울한 차명으로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한 뒤 춘이 마님은 권문 세도가들의 탄압을 피해 홀로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지요. 깊은 산중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춘이를 태운 마차의 마부는 날이 저물어 가자 두려움에 떨며 그녀를 버리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외로이 남겨진 춘이 마님은 한숨처럼 깊은 숲속에 홀로 서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숲의 어둠 속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연기는 마치 산안개처럼 느릿하게 그러나 위협적으로 다가왔지요. 누구냐? 모습을 드러내라.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으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바람 소리만이 그녀의 귓가를 스쳤지요. 점차 그 검은 연기 속에서 사람의 형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셋, 넷. 어느새 그녀를 둘러싼 그림자들은 10명이 넘어가고 있었지요. 그들은 전설 속의 자객 집단 검은 바람단이었습니다. 바람처럼 빠르고 소리 없이 움직이며 그들이 풍기는 검은 연기는 만나는 이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든다 했지요. 춘이마님의 머릿속이 점차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찾았도다. 저 여인에게서 문서를 찾아라. 검은 바람단의 수장으로 보이는 자가 낮게 속삭였지요. 춘이마님은 본능적으로 가슴팍을 더듬었습니다. 그곳에는 가문의 몰락과 관련된 비밀 문서가 품어져 있었지요. 그것은 반드시 지켜내야 할 그녀, 가문의 마지막 증거였습니다. 검은 연기가 더욱 짙어지며 춘이의 눈앞이 캄캄해질 때였습니다. 숲속 어둠을 가르며 한 줄기 화살이 날아와 검은 바람단의 1명을 꿰뚫었지요. 놀란 자객들이 경계하듯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때 다시 한 발, 또 한 발의 화살이 날아들었지요. 정확하게 목표물을 꿰뚫는 화살의 검은 바람단은 잠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누구냐? 바람단의 수장이 화를 내며 외쳤지요. 그때 나무 위에서 한 사내가 뛰어내렸습니다. 거친 사냥꾼의 옷차림에 묵직한 활을 든 사내는 마치 산신령처럼 당당한 모습이었죠. 그의 이름은 길상, 이 깊은 산을 누비며 살아가는 범처럼 날카로운 눈매를 지닌 사냥꾼이었습니다. 산중에서 약한 이를 괴롭히는 것이 바람단의 도리더냐. 길상의 목소리는 깊은 골짜기의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지요. 검은 바람단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으나 곧 길상을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그러나 길상은 마치 바람을 읽는 듯한 움직임으로 그들의 공격을 피해냈지요. 그의 손에 들린 칼이 번뜩이며 검은 연기를 가르고 자객들은 하나둘 쓰러졌습니다. 마침내 검은 바람단은 물러났지요. 길상은 아직도 정신이 혼미한 춘의 마님을 향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마님? 길상의 호수처럼 깊은 눈동자가 춘희를 바라보았지요.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그 속에는 따스한 불빛 같은 온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춘희 마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 몸을 구해주셔서 은혜가 깊사옵니다. 그대는 누구시기에? 저희는 이 산에 사는 사냥꾼 길상이라 하옵니다. 마님께서는 어찌하여 이 깊은 산중에 홀로 계시옵니까? 춘희 마님은 잠시 망설이다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녀의 앞에 선 이 사내가 자신의 운명을 바꿀 인연임을 그때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길상의 오두막은 깊은 산중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소박한 모습이었으나 그 안은 놀랍게도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지요. 벽에는 사냥한 짐승의 가죽들이 말끔히 손질되어 걸려 있었고 창가에는 말린 약초들이 향기를 뿜고 있었습니다. 잠시 머무르시옵소서. 마님, 이곳은 비록 거칠지만 검은 바람단도 쉽게 찾지 못하는 곳이옵니다. 길상의 말에 춘희는 주변을 살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오두막 안에 들어선
그녀는 문득 이상한 느낌에 멈춰 섰습니다. 벽에 걸린 오래된 활 하나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었지요. 그 활에는 그녀의 가문 문양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 활은 춘희의 말에 길상은 고개를 돌려 바라보았지요. 그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선친께서 물려주신 것이옵니다. 어찌 아시옵니까? 춘희는 활을 조심스레 만져보았지요. 그것은 분명 자신의 가문에서 대대로 내려오던 청송궁이었습니다. 어찌하여 이 산속 사냥꾼의 손에 들어와 있는지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요. 그대의 선친께서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춘희의 물음에 길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깊은 밤하늘의 별처럼 빛났지요. 선친께서는 원래 궁중의 무관이셨다 하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산으로 들어오셨다지요. 자세한 내력은 말씀해 주지 않으셨으나 항상 언젠가는 귀한 분을 모시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 말에 춘희의 가슴이 빠르게 뛰었지요. 혹시 이것이 우연이 아닌 운명의 끈일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길상은 춘희를 위해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달빛 같은 그릇에 담긴 차는 은은한 향기를 풍겼지요. 마님께서는 어찌하여 검은 바람단의 추적을 받고 계시옵니까? 그의 물음에 춘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녀를 구해준 은인, 그리고 그 활의 주인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느꼈지요. 우리 가문은 오랫동안 왕실의 비밀을 지켜왔습니다. 지금의 왕은 참된 왕이 아니옵니다. 전왕의 적자가 따로 있다는 비밀 문서를 제 가문에서 보관해왔지요. 그런데 그 사실이 새어나가 지아비가 영모죄로 몰려 참형을 당했습니다. 길상의 눈이 커졌지요. 그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이야기를 마주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문서가 지금 마님께 있사옵니까? 춘희는 조심스레 가슴팍에서 비단 보자기에 쌓인 문서를 꺼냈지요. 길상은 그 문서를 보자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마님, 이 산중에는 오래된 전설이 있사옵니다. 참된 왕의 피를 이은 이가 숨어 산다는 이야기지요. 선친께서도 그 이야기를 하셨사옵니다. 춘희의 맑은 호수 같은 눈동자가 놀라움으로 넓어졌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지요. 소인이 마님을 보호해 드리겠사옵니다. 그리고 함께 그 참된 후계자를 찾아보겠사옵니다. 길상의 목소리는 단단한 바위처럼 확고했지요. 춘희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첫눈에 믿음직스러웠던 이 사냥꾼. 이제 그녀의 운명은 그와 함께 흘러가게 될 것이었지요. 그렇지만 먼저 마님께서는 산중의 법을 배우셔야 할 것이옵니다. 검은 바람단은 반드시 다시 찾아올 것이옵니다. 길상의 말에 춘희는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단결 같은 손을 꽉 쥐며 그녀는 마음을 다잡았지요.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몸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그날 밤 춘희는 길상의 침소와 분리된 작은 방에 누웠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달빛이 오두막 안으로 스며들어 고요한 그림자를 만들었지요. 그녀는 오늘 일어난 모든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가문의 몰락, 도망, 검은 바람단의 습격, 그리고 길상과의 만남까지. 과연 하늘이 이 몸을 버리지 않은 것인가? 그녀의 속삭임은 밤바람에 실려 사라졌지요. 그때 밖에서 미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레 창문 너머를 바라보니 달빛 아래 길상이 활을 들고 서 있었지요. 그의 모습은 마치 옛 그림 속 무사처럼 위엄있고 단정했습니다. 길상은 천천히 활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지요. 화살을 시위에 걸고 숨을 깊이 들이마신 후 천천히 내뱉으며 화살을 날렸습니다. 화살은 밤하늘을 가르며 멀리 있는 나무를 정확히 맞췄지요. 춘희는 그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강하지만 억누르는 듯한 우아함. 그것은 그녀가 길상에게서 처음 느낀 인상이었지요. 마치 깊은 산속의 호랑이처럼 힘이 있으되 그것을 과시하지 않는 모습. 내일부터 나도 저렇게 배우겠구나. 그 생각에 춘희의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두려움보다는 기대가 더 컸지요.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기만 하는 약한 마님이 아닌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 강한 여인이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달빛이 춘희의 얼굴을 비추었지요. 그녀의 눈동자에는 이제 결연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산속의 오두막은 고요한 침묵에 잠겼지만 그 안에서는 새로운 운명의 씨앗이 움트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 산속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길상의 오두막에서는 이미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지요. 춘희는 길상이 내어준 거친 삼배옷으로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비단 같던 그녀의 손이 이제는 투박한 옷깃을 매만지고 있었지요. 낯설었으나 이상하게도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마님, 준비되셨사옵니까? 문 밖에서 들려오는 길상의 목소리에 춘희는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았지요. 그 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이전의 사대부가 마님이 아닌 산속의 여인과도 같았습니다. 네, 들어오셔도 좋사옵니다. 문이 열리고 길상이 들어섰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잠시 춘희의 변한 모습에 머물렀지요. 그 눈빛에 춘희의 가슴이 살짝 떨렸습니다. 옷이 불편하시진 않으신지요? 괜찮사옵니다. 오히려 편안하옵니다. 길상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활과 화살통이 들려 있었지요. 오늘부터 활 쏘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사옵니다. 마님께서 자신을 지키시려면 이보다 더 좋은 무기가 없사옵니다. 두 사람은 오두막 뒤편의 작은 터로 나갔습니다.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새벽녘이었지만 숲은 이미 깨어나고 있었죠. 새들의 지저김과 나무짚을 스치는 아침 이슬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선 활을 바르게 잡는 법부터 배우셔야 합니다. 길상이 춘희의 앞에 서서 천천히 활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흐르는 시냇물처럼 자연스럽고 우아했죠. 이렇게 몸과 활이 하나가 되어야 하옵니다. 활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마님 몸의 연장이 되어야 하지요. 춘희는 길상의 시범을 집중해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건네준 활을 조심스레 받아들었지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자세를 바로 하셔야 하옵니다. 이리 허락해 주신다면. 길상은 조심스럽게 춘희의 뒤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향기가 봄바람처럼 그녀를 감쌌지요. 춘희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길상의 손이 그녀의 어깨에 닿았을 때 그것은 마치 나뭇가지에 내려앉은 나비의 날갯짓처럼 부드러웠지요. 어깨를 이렇게 펴시고 등은 곧게 세우셔야 합니다. 그의 손길이 춘희의 등을 따라 내려왔습니다. 마치 따스한 햇살이 녹아내리는 듯한 감각에 그녀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활을 당길 때는 온 몸의 힘을 하나로 모으셔야 합니다. 길상의 손이 이번에는 춘희의 손을 감쌌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 온기는 겨울 한가운데 피어난 매화꽃처럼 따뜻했지요. 춘희는 본능적으로 그 온기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시위를 당기실 때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놓으시면 됩니다. 길상의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속삭이듯 들렸지요. 그 소리는 깊은 산속의 바람 소리처럼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춘희는 그의 지시대로 시위를 당겼습니다. 길상의 손이 그녀의 손 위에 포개어져 있었지요. 이제 마음의 눈으로 화살이 날아갈 곳을 보십시오. 그리고 숨을 내쉬며 놓으시면 됩니다. 춘희는 길상의 말대로 했습니다. 시위를 놓는 순간 화살은 날아가 멀리 있는 나무를 스쳐 지나갔지요. 목표물에는 맞지 않았지만 처음 시도치고는 훌륭했습니다. 훌륭하시옵니다. 마님, 첫 시도치고는 놀라운 재능이십니다. 길상의 칭찬에 춘희의 볼이 붉은 꽃잎처럼 물들었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무언가를 이루었다는 성취감을 느꼈지요. 다시 한번 해보겠사옵니다. 춘희는 스스로 화살을 시위에 걸고 자세를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길상이 그녀의 허리를 살짝 바로잡아 주었지요. 그 손길이 닿은 곳에서 따스한 불꽃이 피어오르는 듯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온 마음을 화살에 실으십시오. 춘희는 길상의 말을 새기며 다시 시위를 당겼습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며 놓았지요. 이번 화살은 목표물에 더 가까이 날아갔습니다. 그렇게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두 사람은 활 쏘는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춘희의 화살은 목표물에 가까워졌지요. 마지막 화살이 드디어 목표물의 가장자리를 스쳤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정말 재능이 뛰어나십니다, 마님. 길상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감탄이 담겨 있었지요. 춘희는 그 눈빛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두 선생님의 가르침 덕분이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들 사이를 흐르는 듯 했지요. 길상이 먼저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제 잠시 쉬었다가 오후에는 산속을 걷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사옵니다. 검은 바람단의 연기를 피하는 특별한 호흡법도 함께해요. 춘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온몸은 활쏘기 연습으로 피로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웠지요.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과 함께 길상과 함께한 시간이 주는 특별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길상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지요. 그는 사냥꾼임에도 손놀림이 섬세했습니다. 춘희는 그런 그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내는 단순한 사냥꾼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과 그의 인연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마님, 많이 배고프실 터이니 어서 드시옵소서. 길상이 내어준 음식은 소박했지만 정성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춘희는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들였지요.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편안함이 느껴졌지요. 길상 씨. 네, 마님. 저 오늘 하루 종일 마님이란 호칭 말고 그냥 제 이름을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여기서는 더 이상 사대부가의 마님이 아니니. 길상의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지요. 그렇다면 춘희 씨 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자신의 이름이 춘희의 가슴에 이상한 떨림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자신을 되찾는 듯한 느낌이었지요. 오후가 되자 길상은 춘희를 데리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햇살이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들어 숲바닥에 금빛 무늬를 그려내고 있었지요. 춘희는 길상의 뒤를 조심스레 따랐습니다. 그의 걸음은 마치 숲의 일부가 된 듯 소리 없이 이어졌지요. 춘희 씨, 숲을 걸을 때는 발끝으로 먼저 땅을 살피고 천천히 무게를 실어야 합니다. 그래야 소리가 나지 않지요. 길상의 가르침에 춘희는 집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꾸만 나뭇가지를 밟아 소리가 났지만 점차 그의 방식대로 걷는 법을 터득해 나갔지요. 이제 중요한 것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검은 바람단의 연기를 피하는 법이지요. 길상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춘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산속의 샘물처럼 맑고 진중했지요. 그들의 연기는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지만 특별한 호흡법으로 그 효과를 줄일 수 있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시되 배꼽 아래에서부터 숨을 채우고 천천히 코로 내쉬는 거지요. 춘희는 길상의 지시에 따라 호흡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이 그녀의 배에 살짝 닿으며 올바른 위치를 알려주었지요. 그 손길에 춘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그녀는 최대한 집중하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이 호흡법을 꾸준히 연습하면 그들의 연기가 접근해도 정신을 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산길을 따라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죠. 길상은 가끔 멈춰 서서 춘희에게 산속의 식물들을 알려주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과 독이 있는 것, 약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을 구분하는 법을. 이것은 백령초라 하는데 열이 날 때 달여 마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독이 있으니 만지지도 마십시오. 춘희는 모든 것을 진지하게 기억하려 노력했습니다. 이전의 사대부가 마님으로서는 결코 배울 수 없었던 지식들이었지요. 갑자기 길상이 손을 들어 춘희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어졌지요. 무슨 일이옵니까? 춘희의 속삭임에 길상은 손가락을 입에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주변을 살폈지요. 검은 바람단이 지나간 흔적이 있습니다. 그의 말에 춘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길상은 조심스레 무언가를 가리켰지요. 나무에 희미하게 검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산길을 따라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춘희는 이제 길상이 가르쳐준 대로 발소리를 죽이며 걸었지요. 그녀의 호흡도 배꼽 아래에서부터 차올랐습니다. 산을 오르는 내내 길상은 계속해서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매의 그것과도 같았지요. 춘희는 그런 그를 보며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위험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할 무렵 그들은 산 중턱의 자그마한 바위 틈으로 된 동굴에 도착했습니다. 잠시 여기서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이곳은 밖에서 보이지 않아 안전할 것입니다. 동굴 안은 좁았지만 두 사람이 앉을 만큼의 공간은 있었습니다. 길상은 작은 보따리에서 마른 고기와 물을 꺼내 춘희에게 건넸지요. 감사합니다. 정말 목이 말랐습니다. 춘희가 물을 마시는 동안 길상은 동굴 안쪽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가 멈춰 섰지요. 이것을 보십시오. 춘희가 다가가 보니 동굴 벽면에 희미한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춘희의 가문 문장과 닮아 있었지요. 이것은 춘희 씨의 가문 문장이 아닙니까? 춘희는 벽면에 손을 대었습니다. 차가운 바위에 새겨진 문양은 분명 그녀의 가문과 관련이 있었지요. 어찌 이런 곳에 길상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더 깊이 살펴보기 시작했지요. 문양 주변으로 작은 글씨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옛 글자입니다. 제가 선친께 배운 것이 있어 조금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길상은 천천히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참된 왕의 피를 지키는 자, 산의 심장에서 진실을 찾으라.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춘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은 분명 그녀의 가문이 지켜온 비밀과 관련이 있었지요. 산의 심장이라 무슨 뜻일까요? 더 높은 곳에 무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미 해가 저물고 있으니 내일 더 탐색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들은 동굴에서 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길상은 작은 불을 피웠지요. 불빛이 동굴 벽에 춤추는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검은 바람단이 춘희 씨를 찾는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그들은 춘희 씨가 가진 비밀 문서뿐 아니라 이 산에 숨겨진 더 큰 비밀을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춘희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가문이 지켜온 비밀, 이 산과의 연결고리, 그리고 길상과의 만남까지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닌 것 같았지요. 길상 씨, 저는 이 모든 것이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만남도. 그녀의 말에 길상은 깊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불빛이 그의 얼굴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춘희 씨, 제가 선친께 들은 이야기와 춘희 씨가 지켜온 비밀, 그리고 이 산의 표식들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동굴 안은 점점 추워졌습니다. 춘희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떨었지요. 길상은 그것을 눈치채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 그녀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추우실 터인데 이것이라도 덮으십시오. 하지만 길상 씨는요. 괜찮습니다. 저는 이런 곳에서 자는데 익숙하니까요. 그의 배려에 춘희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감사의 마음으로 겉옷을 받았지요. 옷에서는 길상의 향기가 났습니다. 산속의 풀내음과 나무향이 섞인 그 향기는 이상하게도 그녀에게 안정감을 주었죠. 불빛이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가 동굴 벽에 겹쳐졌습니다. 춘희는 문득 이 순간이 꿈만 같다고 느꼈습니다. 귀한 마님이었던 자신이 이제는 산속 동굴에서 사냥꾼과 함께 밤을 보내고 있다니.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평온함이 더 컸지요. 내일은 산의 심장을 찾아 더 높이 올라가 봅시다. 길상의 말에 춘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둘은 조용히 밤을 맞이했지요. 동굴 밖에서는 바람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짐승의 울음소리만이 간간히 들렸습니다. 춘희는 길상이 건네준 옷의 온기에 의지한 채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지요. 그녀의 꿈속에서는 산의 심장이 고동치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두 사람은 동굴을 나섰습니다. 아침 이슬이 나무신마다 맺혀 숲은 마치 보석을 뿌려놓은 듯 반짝였지요.
길상과 춘희는 더 높은 산으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벽면에 적힌 산의 심장을 찾아 떠나는 여정이었지요. 오늘은 더 깊은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제 뒤를 바짝 따라오십시오. 길상의 말에 춘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등 뒤를 따르는 것이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웠지요. 두 사람은 울창한 숲을 지나 바위투성이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며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부슬부슬 내리던 빗방울이 점차 굵어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비에 젖을 것입니다. 저기 바위 아래 피할 곳이 있습니다. 길상이 가리킨 곳으로 두 사람은 재빨리 이동했습니다. 바위가 만든 작은 처마 아래는 비를 피하기에 충분했지만 두 사람이 나란히 서기에는 너무 좁았지요. 길상과 춘희는 어쩔 수 없이 몸을 밀착한 채 비를 피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많이 젖으셨나요? 길상의 목소리가 춘희의 귓가에 닿았습니다. 그의 숨결이 그녀의 목덜미를 간지리며 지나갔지요. 춘희는 가슴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괜찮습니다. 조금 젖었을 뿐이에요. 춘희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요. 그녀는 길상의 가슴에 등을 기댄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 박동이 그녀의 등을 통해 전해졌지요. 규칙적이지만 평소보다 빠른 심장 소리였습니다. 비는 점점 더 거세게 내렸고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춘희의 젖은 머리카락에서 떨어진 빗물이 그녀의 목을 타고 내려갔지요. 길상은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그 물방울을 닦아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춘희의 목소리는 이제 속삭임처럼 작아졌습니다. 길상의 손길이 그녀의 목덜미에 머물렀지요. 그의 손가락이 부드럽게 그녀의 피부를 어루만졌습니다. 춘희는 그 손길에 몸을 살짝 떨었지요. 길상은 천천히 그녀를 자신의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지요. 빗소리만이 들리는 고요 속에서 두 사람의 호흡이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길상의 깊은 눈동자에 춘희의 모습이 담겼고 춘희의 촉촉한 눈빛에 길상의 모습이 비쳤지요. 길상의 손이 천천히 춘희의 뺨을 감쌌습니다. 그의 손바닥은 거칠었지만 그 온기는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했지요. 춘희는 본능적으로 그의 손에 뺨을 기대었습니다. 길상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지요. 괜찮으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깊은 계곡의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춘희는 말없이 눈을 감았지요. 그것은 충분한 대답이었습니다. 길상의 입술이 그녀의 것에 닿았을 때 춘희는 온 세상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의 입술은 산속의 샘물처럼 신선하고 숲속의 꿀처럼 달콤했지요. 춘희는 자신도 모르게 팔을 들어 그의 목을 감쌌습니다. 길상의 손은 이제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었죠. 비는 계속 내렸지만 두 사람의 사이에서는 봄날의 따스함이 피어올랐습니다. 길상의 손이 춘희의 삼배옷 사이로 살며시 들어왔을 때 그녀는 작은 신음을 흘렸지요.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불꽃이 일어나는 듯했습니다. 춘희의 손도 길상의 단단한 가슴을 더듬기 시작했지요. 그의 심장은 이제 마치 사냥에 나선 호랑이의 것처럼 거세게 뛰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호흡은 점점 거칠어졌고 몸은 더욱 밀착되었지요. 빗소리를 배경으로 바위 아래 작은 공간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욕망이 아닌 운명이 빚어낸 깊은 교감이었지요. 춘희의 속삭임과 길상의 낮은 신음이 비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봄비가 대지를 적시듯 두 사람은 서로의 영혼을 적셔갔지요. 비가 그치고 햇살이 다시 숲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길상과 춘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지요. 그들의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깊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말없이도 서로를 이해하는 눈빛이었지요. 이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길상의 말에 춘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지요. 이전보다 더 가까워진 거리감, 서로를 향한 손길이 자연스러워진 모습, 그것은 두 사람이 이제 영혼의 매듭으로 묶여 있음을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산을 오르는 동안 길상은 주변을 계속 경계했습니다. 검은 바람단은 언제 나타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춘희도 이제는 길상이 가르쳐준 대로
주변의 기척을 살피며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정오가 되어갈 무렵 그들은 마침내 산의 정상 근처에 도달했지요. 그곳에는 거대한 바위가 하나 서 있었습니다. 바위 표면에는 희미하게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지요. 이것은 춘희가 다가가 바위를 만져보았습니다. 그 문양은 분명 동굴에서 본 것과 같은 것이었지요. 그녀의 가문 문장과 궁중에서 사용하던 비밀 상징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기가 산의 심장인 것 같습니다. 길상이 바위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했지요. 춘희도 함께 바위를 더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바위 한쪽에 작은 홈을 발견했지요. 길상 씨, 여기를 보세요. 그 홈은 마치 무언가를 끼워 넣는 자리 같았습니다. 춘희는 문득 자신이 가슴에 품고 있던 비밀 문서를 떠올렸지요. 그녀는 조심스레 비단 보자기를 풀고 그 안에서 작은 옥패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문에서 대대로 내려오던 것입니다. 비밀 문서와 함께 보관해 왔지요. 춘희가 그 옥패를 바위의 홈에 맞춰보니 놀랍게도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그녀가 옥패를 돌리자 바위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지요. 서서히 바위 한쪽이 열리며 비밀 통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놀랍습니다. 길상의 탄성이 흘러나왔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본 후 조심스레 통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통로는 어둡고 좁았지만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희미한 빛이 보였지요. 마침내 그들이 도착한 곳은 작은 석실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의 석상과 벽에 걸린 오래된 두루마리가 있었지요. 석상은 왕관을 쓴 어린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춘희가 두루마리를 조심스레 펼쳐보니 그것은 왕실의 족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선왕에 숨겨진 아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요. 과연 춘희 씨의 가문이 지켜온 비밀이 사실이었군요. 선왕의 적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경외감에 휩싸인 채 두루마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석실 밖에서 소리가 들려왔지요. 누군가 오는 것 같습니다. 길상이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재빨리 두루마리를 다시 감아 춘희의 품에 넣었지요. 그리고 통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통로 입구에는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검은 바람단이다. 길상이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춘희도 급히 그가 준 작은 단검을 꺼냈지요. 그녀는 이제 길상이 가르쳐준 호흡법을 시작했습니다. 검은 연기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바람단의 수장이었습니다. 그의 가면 너머로 차가운 눈빛이 번뜩였지요. 마침내 찾았구나. 그 비밀을 내놓아라. 수장의 목소리는 서리처럼 차가웠습니다. 길상은 춘희를 자신의 뒤로 숨겼지요. 물러서라. 너희가 원하는 것은 이미 늦었다. 길상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수장은 차갑게 웃었지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 길상, 아니, 검은 바람단의 적법한 후계자여. 그 말에 춘희는 놀라서 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길상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요. 그것은 이미 지난 일이다. 나는 이제 춘희와 함께 진실을 지키는 자다. 조장의 신호에 따라 검은 바람단 자객들이 일제히 공격해왔습니다. 길상은 놀라운 검술로 그들을 막아냈지요. 춘희도 이제는 두려움 없이 단검을 휘둘렀습니다. 길상 씨, 조심하세요. 검은 바람단과의 치열한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길상의 칼날이 번뜩이며 적들을 쓰러뜨렸고 춘희도 그가 가르쳐준 대로 몸을 피하며 단검을 휘둘렀지요. 하지만 적의 수는 너무 많았습니다. 춘희 씨, 비밀 통로를 통해 빠져나가십시오. 제가 그들을 막겠습니다. 길상의 외침에 춘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지요. 함께 싸우겠습니다. 길상 씨, 두 사람은 등을 맞대고 검은 바람단을 상대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하나의 춤과도 같았지요. 서로의 빈틈을 완벽하게 메우며 싸웠습니다. 그러나 전투가 길어질수록 상황은 불리해졌습니다. 길상이 한 명의 자객을 쓰러뜨리는 사이 또 다른 자객이 그의 옆구리를 베었지요. 길상 씨, 춘희의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단검을 던져 길상을 공격한 자객의 팔을 맞췄지요.
길상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 싸웠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욱 결연해졌지요. 이제 알겠다, 길상. 내가 왜 우리를 떠났는지. 바람단의 수장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는 춘희와 길상을 번갈아 바라보았지요. 그렇다. 나는 진실을 알게 되었다. 현 왕은 찬탈자이며 참된 왕의 피를 이은 후계자가 있다는 것을. 길상의 대답에 수장은 마치 고민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였지요. 갑자기 그만. 석실 안쪽에서 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지요. 석상 뒤에서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모습은 초라했지만 눈빛만은 위엄이 넘쳤지요. 노태사님, 춘희가 놀라 외쳤습니다. 그는 춘희의 가문과 가까웠던 옛 대신이었지요. 모두가 죽은 줄 알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만 싸우거라. 검은 바람단은 원래 참된 왕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니라. 노태사의 말에 바람단의 자객들이 주춤했습니다. 수장도 검을 내렸지요. 참된 왕의 후계자는 이제 때가 되었다. 드러날 시간이니라. 노태사는 석실 더 깊은 곳으로 모두를 인도했습니다. 그곳에는 한 청년이 앉아 있었지요. 그의 눈빛은 선왕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이분이 선왕의 적자, 참된 왕의 후계자시다. 놀라움의 물결이 석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바람단의 수장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지요. 다른 자객들도 모두 그를 따랐습니다. 저희는 다시 참된 왕을 모시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길상도 비틀거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상처에서 흐르는 피가 바닥을 적셨지요. 춘희는 급히 그에게 다가가 상처를 살폈습니다. 길상 씨, 상처가 깊습니다. 춘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길상은 미소를 지었지요. 괜찮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으니. 노태사와 왕의 후계자는 다가와 길상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대의 아버지는 나의 가장 충직한 호위였다. 그리고 그대도 마찬가지로 충성을 다했구나. 몇 달 후 조정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찬탈자는 쫓겨나고 참된 후계자가 왕위에 올랐지요. 춘희의 가문은 명예를 회복했고 그녀는 다시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산을 향해 있었지요. 길상은 상처가 아물자 다시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이제 검은 바람단의 새로운 수장이 되어 왕을 위해 그림자 속에서 일하고 있었지요. 춘희마님, 오늘 저녁에 사신이 오셨습니다. 시녀의 말에 춘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것은 검은 옷을 입은 사신이었지요. 그는 조용히 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마님께 길상 대감의 정갈입니다. 춘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간결한 글귀가 적혀 있었지요. 봄이 오면 산의 심장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봄이 오자 춘희는 조용히 한양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깊은 산속의 오두막이었지요. 그곳에서 길상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지요. 춘희의 말에 길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깊은 사랑과 약속이 담겨 있었지요. 이제 그들은 산의 심장에서 자신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봄바람이 오두막 주변을 감싸고 꽃잎들이 춤을 추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이제 영원한 봄을 맞이하게 되었지요. 운명이 맺어준 인연, 산속에서 피어난 그들의 사랑은 이제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의 하루하루가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장미아담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예디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